크루드 오일은 제가 에, 저번에 얼마 안 됐죠? 뭐 하루죠. 네, 여기다 올려드렸죠.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근데 제가 얘기한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2일 전에 올려드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단기 고점,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당시가 84.89달러 올라갔잖아요. 이때 요 날이잖아요, 요 날. 예, 올라왔는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단기 고점 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조정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뭐 조정받으면서 빠졌잖아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쵸? 예, 다만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79.90달러를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까지 뭐 79.90달러까지 깨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아예 이게 크게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내려온 거 맞죠. 제가 예상한 대로 내려온 거 맞. 근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냥 우선 여기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유가의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게 72달러에서 85달러?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유가를 보실 적에 단순하게 뭐, 최근에 84.89달러에서 81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기술적 관점으로 얘기해 드린 거고, 어, 기술적 관점으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유가가요, 84달러가, 비싼 가격이에요. 평상시에 유가는 보통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가 적정,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70달러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유가가 지금 올라간 게 84.89달러, 거의 85달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85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81달러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하락은 했어요.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이라고요. 70달러조차도 비싼 가격이에요. 유가의 그 적정 유가가 아니에요. 70달러도. 적정 유가는 보통 66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하락한 건데 이것조차도 비싼 거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물가는 고물가라고요. 고물가. 고물가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유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물가가 안 떨어지잖아요. 최근에 PC 지수, CPI 지수, 생산자 PPI 지수 다 반등해서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엄청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반등한 거예요. 이게 엄청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고물가 시대라고요. 이 고물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고물가가 이어질 게 연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얘기한 거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는 올해는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12월쯤에 하겠죠. 많이 빨리 한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12월쯤에 할 가능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연준의 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쯤? 1분기 아니면 2분기 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는, 못 한다는 얘기는 고물가를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튼간에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네, 81달러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튼간 고물가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지금 뭐 크루드 오일은,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그냥 잠시나마 좀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계속 유지할 거예요. 어느 정도 계속 그 고물가는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빠지긴 빠졌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79.90달러까지 빠진 건 아니라서, 그래도 지금은 약세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유가의 흐름은 여기서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80달러에서 85달러 요 사이에서 당분간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 혹시나 뭐 80달러, 79.90달러 깨게 되면 네, 더 많이 빠지긴 하겠지만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 고점 자리긴 해요. 예, 단기 왜 그리고 지금은 옆으로 행보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80달러에서 85달러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 같다. 유가의 흐름은 당분간은 80달러에서 85달러 여기에서 행보성으로 움직일 듯. 근데 이거 80달러에서 85달러가 비싼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물가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는 거죠. 뭐. 근데 금리 인하가 당분간 없다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기술주가 좀 빠지고 있고. 그럼 금리 인하가 없다는 얘기는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 금리가. 그러면 나스닥이라든지 성장주가 약세를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나오긴 하겠죠.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다시금 나스닥 기술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물가가 금리하고 연결되고 금리가 다시 또 지수하고 연결되고 꼬리에 꼬리를 이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좀 인지를 하시면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기술주 성장주가 약세가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약세는 어차피 올라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행보이기 때문에 그냥 순환매 정도예요. 근데 순환매라는 것은 성장이 아니고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테마성 매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테마성은 문제가 뭐냐? 그걸 또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테마성이란 것은. 그거 어찌 쫓아다니실 거예요? 오늘 이거, 내일은 이거, 내일 모레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죠. 중심을 잡으시라는 거죠. 지금은 중심을 잡고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개수를 지금 늘리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한번 이제 크게 폭락할 타이밍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종목 개수 늘렸다가 다 문제가 생기죠.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유가 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크루드 오일을 보면서 단순하게 크루드 오일만 보는 게 아니라 크루드 오일을 통해 가지고 지수와의 연관관계까지 다 설명해 드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